성장은 가끔 공포스럽습니다. 변화란 무서운 것이니까요. 내가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것이 두려워 고통스러운 성장통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대로 변화하지 않고 멈추고 싶다. 한창 수능의 압박으로 힘들었던 고등학교 3학년, 저는 7시부터 12시까지 자습을 하는 나날에 못 이겨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으로 삶을 달래고 있던 때 제 일기에 쓰였던 감정은 빨리 수능이 끝나고 해방되고 싶다, 나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싶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수능에 대한 중압감과 불안감에 중독되었거든요. 내 인생이 평생 수능 100일 전인 이 시점에 있으면 좋겠다, 평생 고등학생이면 좋겠다는 철없는 생각이기도 했지만 저는 수능을 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이, 아니 대학생이 되지 못하더라도 성인이 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학교와 선택하지 않은 시험 준비, 매일매일 수능을 못 치면 망해버릴 거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이 일렁이던 고등학교 3학년, 저는 그 시기가 평생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고통과 불안감 속에 사는 것을 즐겼지요. 제 이 감정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리뷰할 작품 잘자 푼푼을 보고 주인공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푼푼이 왜 오늘도 완전 괜찮았는지 살펴보죠. 남자 초등학생인 푼푼에 반해 한 여자아이가 전학을 옵니다.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타나카 아이코. 푼푼은 전학 온 이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코를 졸졸 따라다니게 되지요. 푼푼은 그거 아니?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석유도 다 써버리고 지구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래. 그래서 다른 별로 이사가지 않으면 인류는 모두 멸망할 거래. 푼푼은 알고 있었어? 오늘도 아버지는 집안에서 술만 마시고 어머니와 한바탕 싸움을 해대는 집안에서 푼푼은 신님에게 빕니다. 신님, 반짝반짝 뿅. 이 주문을 외우면 하느님이 나타나거든요. 푼푼은 신님께 부탁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런 부탁도 이젠 지겹구나. 뭐 다른 건 없니? 푼푼은 신님에게 늘 기도해봤지만 딱히 하느님이 해결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머리에 큰 혹을 단 아빠가 나타나 푼푼에게 천체망원경을 선물해줬을 뿐이지요. 푼푼은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천체망원경을 보며 하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주박사가 되어서 인류를 우주로 이주시키겠어. 만약에 우주 박사가 된다면 아이코가 날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달콤한 꿈을 꾸고 일어난 푼푼은 푼푼의 엄마가 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푼푼의 아빠는 푼푼에게 이야기하지요. 집에 강도가 들었단다. 푼푼은 아이코에게 자신의 꿈을 들키게 되고 아이코는 푼푼의 꿈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난 인류를 멸망에서 구해낼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코만은 내가 반드시 구해줄 거야. 왜? 아이코가 좋으니까. 푼푼의 슬픈 가정사만큼이나 아이코 역시도 안타까운 아이였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인지 묘상한 물을 파는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집집을 돌아다녀야 하는 아이코. 그 순애는 푼푼의 집까지 도달하게 되고 아이코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도망치고 맙니다. 어딘가 멀리 가고 싶다.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이코는 카고시마에 사는 삼촌네까지 갈 거라고 말하고 푼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가며 묻습니다. 카고시마는 어디에 있는 섬이야? 푼푼, 같이 가줄 거야? 푼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코는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정말이지? 꼭이다. 약속하는 거야? 푼푼,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푼푼이 나를 또 배신하면 그땐 죽일 테니까 각오해. 푼푼은 1학기 종업식 때 아이코와 함께 카고시마로 떠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장난인 걸까요? 아이코가 카고시마로 떠나기 위해 기다리는 날, 푼푼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에 크게 다치고 푼푼은 병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이코는 오지 않을 푼푼을 계속 기다렸겠지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좋아하던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해 다시는 푼푼 앞에 쉽게 나타나지 못하고 푼푼은 아이코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지만 아이코를 여전히 미칠 듯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푼푼은 저녁도 걸은 채 소파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 겨우 들었습니다. 잘자 푼푼. 잘자 푼푼은 이렇게 푼푼의 일생을 일대기적으로 보여주는 플롯입니다. 푼푼이란 소년의 내면을 아주 섬세하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매우 매력적인 작품이죠.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아이코와의 만남, 그리고 안타까운 가정사정을 보여주는 초등학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중학생이 된 푼푼과 아이코에게 생긴 남자친구, 그리고 유이치 외삼촌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생이 된 푼푼과 푼푼의 첫 섹스, 카니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는 성인이 된 푼푼이 아이코를 찾아 나서다 만난 난조 사치와의 만남 속에서 아이코를 잊어가는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사치와의 트러블이 생기고 푼푼이 아이코를 제외하게 되는 이야기지요. 푼푼의 자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카고시마로 떠나자
푼푼은 아이코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푼푼은 아이코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아이코를 구해주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초등학생다운 상상력으로 푼푼이야로 이주하겠다고 하지만 핵심은 아이코를 위해서 함께 도망쳐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푼푼은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이후에 오해를 풀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푼푼의 마음속 자리잡은 죄책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푼푼은 아이코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녀에 대한 사랑 역시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푼푼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불행한 가정 속에서 고독했던 푼푼에게 생긴 친구들과 아이코의 손을 잡고 바라본 유성우였거든요. 푼푼은 이 유년기에 죄책감과 집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 이후 중학생이 된 푼푼은 아이코에게 야구치 선배라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구치 선배를 질투하고 미워하지만 야구치 선배가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 푼푼은 자신이 정말 야구치 선배보다 나은 존재인지 어째서 저렇게 좋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자기 혐오를 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도 사실 아이코는 푼푼을 잊지 못했어요. 푼푼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랑 꿈이랑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릴 수 있어? 그 사람과 단둘이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만약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야. 카고시마의 푼푼과 함께 도망치자고 했던 약속처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해달라고 아이코는 푼푼에게 손을 내밀지만 푼푼은 극심한 자기 혐오 때문인지 아이코에게 야구치 섬의 곁에 가달라고 합니다. 그의 불행으로 아이코를 차지하는 스스로를 역겹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커피의 맛 따위는 모르는 푼푼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에 검은 침전물이 고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푼푼의 마음속 검은 침전물이 바로 자기 혐오지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푼푼은 자기 혐오뿐만 아니라 타인을 혐오하기에 이릅니다. 가장 처음 타인을 혐오한 것은 가족이지요. 자신에게 삶을 다시 살게 만들어준 미도리를 두고 바람을 피운 외삼촌을 혐오하고 그런 외삼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푼푼과 섹스를 하는 외숙모가 될 미도리를 혐오하며 어릴 때부터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자신의 어머니를 혐오하면서 보냅니다. 그와 동시에 푼푼은 또 하나를 깨닫게 되지요. 푼푼은 계속 자신 외의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뒤틀린 자기애를 표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푼푼의 엄마와 카니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잘난 듯이 피해자인 척하지마. 네 그 역겨운 자기엠 지긋지긋해. 어차피 오노데라는 자기 자신을 가장 좋아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푼푼은 세상을 혐오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 역시도 역겨운 존재란 것을 알아버리고 말지요. 그 와중에 카니의 언니인 난주 사치의 은하수 그림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은하수를 함께 보았던 친구들도 아이코도 자기 곁에 없다는 사실을요. 푼푼은 여기서부터 유년기와 아이코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 외의 모든 세상을 자신을 포함해서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던 어머니는 사실은 푼푼을 내심 계속 사랑하고 있었고 푼푼을 계속 아끼고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의외로 푼푼에게 큰 노력을 쏟지 않음을 안 푼푼은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로 기어들어가 버리지요. 잘자 푼푼의 핵심은 회피입니다. 이 작품에서 푼푼은 끊임없이 회피만 하지요. 죄책감을 빌미로 아이코에게서 회피하고 자기 혐오를 이유로 또 아이코에게서 멀어지고 타인을 혐오하면서 자신만의 세상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것을 왠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요. 잘자 푼푼의 에피소드 마지막은 언제나 푼푼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푼푼은 언제나 회피하고 도망치면서 변화를 하는 것을 거부하죠. 세상은 푼푼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라고 그에게 성장통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푼푼은 그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고통 속에서 헤엄치기만 합니다. 푼푼은 오늘도 완전히 괜찮았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상황이지만 푼푼이 완전히 괜찮은 이유는 그 고통에 젖어드는 것이 변화하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 떨면서도 수능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처럼요. 반면 푼푼은 종종 언짢아집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전화를 받을 때, 희망을 주는 소식을 알았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푼푼은 무척이나 지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은 우울보다 지치는 감정이거든요. 익숙한 고통 속에서 잠드는 것은 안식이지만 희망 어린 꿈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푼푼은 그저 아무런 성장도 하지 않고 모든 희망과 행복에서 회피해가면서 죄책감과 고통, 유년기에 대한 집착만을 고수하며 자기만의 세상에서 갇혀 사는 것이 최고의 안식이에요. 그런 푼푼을 묘사해주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유성우, 멸망, 탈출, 신님, 카고시마, 푼푼이야, 어둠의 근원, 그리고 아이코. 모두 자기 혐오에 지던 푼푼이 아이코와 함께 도망간다 라는 아름다운 유년기로 도피하는 것을 상징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늘 에피소드의 끝에는 모든 것에 절망한 푼푼이 익숙한 고통과 도피 속에서 잠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잘자 푼푼. 그런데 그런 푼푼이 사치를 만나고 변화합니다. 물론 푼푼 역시도 처음에는 사치에게도 방어적으로 굴며 너 같은 애는 나를 이해 못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치 역시도 가정폭력이 희생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성형수술과 도전으로 삶을 변화시키려는 여자였어요. 넌 하찮은 자기 연민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편하겠어. 자신의 가정사정과 불행만을 탓하며 자기 연민만 하던 푼푼이 비슷한 과거를 겪고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치를 만나며 함께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이코를 약간이나마 잊게 되지요. 사치
일본어로 행복. 사치와 함께 만화 스토리를 작업하면서 처음으로 푼푼은 내일이 기다려졌지요. 이때 부동산 아저씨의 보조까지 하면서 푼푼은 처음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와 희망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푼푼이 이대로 사치와 함께 성장하고 아이코를 완전히 잊었다면 행복했을 텐데. 사치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고 부동산 아저씨가 크게 다치게 되자 푼푼은 사치와 멀어지게 됩니다. 푼푼을 변화하게 만들어줬던 두 사람이 모두 푼푼에게서 멀어지자 그날 오노데라 푼푼은 죽었습니다. 그는 타카시란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요. 푼푼의 모습을 버리고 남을 연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이 장난인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아이코를 제외하게 됩니다. 푼푼은 타카시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아이코는 이미 많이 변한 듯 보여요. 남자친구도 있다고 하고 실없이 변한 것 같지요. 푼푼은 속으로 아이코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너는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변해버렸구나.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아이코에 대한 죄책감으로 생각하는 푼푼은 자식만 남겨두고 변해버린 아이코에게 크나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코와 섹스를 하려고 하던 그 순간 아이코는 푼푼을 보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이코 역시도 푼푼을 보고 생각한 것이지요. 푼푼이 변했다고요. 푼푼이 타카시를 연기한 것처럼 아이코 역시도 변한 척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푼푼의 운명은 아이코였는지 아이코 역시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지요. 푼푼과 비슷한 집안 사정,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줄 사람을 찾는 뒤틀린 욕구. 아이코는 예전처럼 여전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이코와 푼푼은 처음으로 서로를 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후로 아이코와 푼푼은 제대로 섹스를 하는데요. 여기서 연출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질내 사정을 해달라는 아이코의 말에도 불구하고 푼푼은 지뢰 사정을 하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아이코의 처녀열이 인상적이죠. 푼푼은 이 시점까지도 아이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푼푼은 아이코와 함께 떠나기 위해 아이코를 속박하고 있는 불행한 가정의 근원, 그녀의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지만 아이코의 어머니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상태. 아이코가 떠나겠다는 말에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아이코가 그 칼에 찔리게 되자 푼푼은 아이코의 어머니를 죽여버리지요. 이 이후부터 잘자 푼푼은 일종의 로드무비가 되는데요. 10권부터 12권에 이르는 아이코와 푼푼의 도피는 일본의 염세적이고 뒤틀리면서도 섬세한 내면 묘사와 보니 앤 클라이드식의 공멸을 가는 두 사람을 잘 버무려서 아름답게 표현한 최고의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작화, 대사, 연출, 삼박자가 어우러져 잘자 푼푼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진행이지요. 당연히 이렇게 푼푼이 아이코를 만나서 드디어 세상을 등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녀와 함께 도망을 쳐야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네, 카고시마입니다. 아이코는 칼이 찔린 상처도 수술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안매장하고 푼푼과 카고시마로 향하고 둘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지만 푼푼의 시점에서는 그렇지는 않지요. 둘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듯 이 작품은 끊임없이 잔혹한 미래를 상상케 만들고 푼푼은 그것을 차츰차츰 깨달아갑니다. 내 눈앞에 별똥별이 내려온다면 당장 사라져버리라고 할 거야. 유성우가 아이코와 같은 것을 상징함을 한다면 이 얘기는 푼푼의 불안감을 말함을 이해하실 거예요. 평생 쫓아왔던 아이코, 그리고 함께 떠나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이코와 푼푼은 변하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죠. 아이코와 함께하는 도피는 초등학생 때라면 몰라도 지금의 그들에게는 불행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푼푼은 아이코에게 동반자살을 권합니다. 푼푼뿐만 아니라 우리도 불안한 미래를 예상하게 되죠. 칼에 찔린 상처가 썩어들어가는 아이코와 조폐원의 수사망을 바라보면서요. 카고시마에는 의사인 아이코의 삼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진료원은 이미 마을에서 떠난 지 오래. 아이코는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코를 알아봅니다. 등의 상처는 점점 썩어들어 죽음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푼푼은 이제 아이코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해도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가와줍니다. 아이코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푼푼에게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눈을 찔러 마음속의 신님도 죽여버리고 이제 카고시마도 탈출도 푼푼이야도 아이코가 푼푼에게는 없습니다. 푼푼 곁에 남아있는 것은 그 시절 아이코와 함께 본 유성우 뿐이네요. 푼푼은 유년기에 대한 집착과 고통 속에서 편안히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잘자 푼푼. 이제 아이코도 유년기도 그에게 없어졌으니 푼푼에게 남은 안식은 하나뿐이네요. 푼푼은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잘자. 하지만 그의 안식을 사치가 방해합니다. 사치는 푼푼을 찾아내서 병원으로 보내고 푼푼은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잘자 푼푼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면 여기에 정리한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세요. 금방 이 작품의 저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푼푼은 우울감, 죄책감, 유년기와 아이코에 집착하고 아이코 역시도 푼푼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집착하는 것은 유년기에 나눴던 약속,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자.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변화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의 앞에는 배드엔딩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푼푼의 이야기입니다. 성장할 기회가 생겨도 회피하고 타인과 자신을 혐오하며 안주하고 고통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저 유년기의 약속과 기억에 얽매여 있어요. 그는 내면의 어둠, 자기 혐오, 신님, 염세적 시선에 갇혀 유성우, 약속, 멸망과 탈출, 아이코에게 집착합니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주요 키워드, 상징들이니 이것들이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만 알아둬도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잘자 푼푼의 마지막엔 아이코도, 멸망도, 유성우도, 신님도, 자기 혐오도, 내면의 어둠도 사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푼푼이 자기 혐오를 이겨내고 유년기의 집착을 벗은 것으로요. 실제로 푼푼의 어릴 적 친구가 바라보는 푼푼은 좋은 친구, 이웃 사이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이죠. 하지만 독자가 볼 때는 아주 속이 쓰린 엔딩입니다. 푼푼은 수많은 성장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코에게 다가가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아이코는 함께 떠나줄 사람에 집착하지 않았겠죠. 중학교 때라도 아이코와 함께 떠났다면 푼푼은 자기 혐오를 잊고 아이코도 유년기에 집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라도 카니에와 어머니의 말대로 염세적인 시선을 벗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푼푼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아이코를 잊었을 것입니다. 사치와 함께 할 때 아이코를 잊었다면 사치와 멀어졌을 때 아이코로 도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성장의 기회에 희망과 꿈을 걷어차고 푼푼은 유년기에 그대로 정체된 채로 똑같이 정체된 아이코를 만나 함께 침전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두 사람의 결말은 당연히 끝이 좋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푼푼이 죽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쪽이 독자에게 더 편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세계에서 평생 변치 않고 서로를 잊지 못하던 남녀가 마지막까지 서로를 그리다 비극적으로 죽다. 푼푼의 삶은 이렇게라도 포장되었을 테니까요. 유년기의 평생 정체된 상태로 비극적이지만 아름답게 끝났겠지요. 하지만 푼푼은 마지막에 최악의 타이밍에 성장해버립니다. 사치에게 죽음을 저지당하고 푼푼은 아이코를 잊습니다. 이제 푼푼은 푼푼으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아이코가 사라지자 아이코의 목소리를 잊고 자신이 유년기에 보았던 아름다운 은하수도 사실은 상상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푼푼을 평생 움직였던 아이코의 말, 푼푼이 또 나를 배신하면 그땐 죽일 테니까 각오해. 아이코는 자신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푼푼은 아이코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줘. 그리고 친구는 푼푼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 작품의 작가 아사노 이니오는 우리를 괴롭히고 싶기라도 한 듯 푼푼에게 최악의 엔딩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잘자 푼푼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그 덕분에 더더욱 분명해지죠. 과거에 집착하고 성장을 회피하고 우울함에 중독되어서 희망을 꺼려하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평생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체에 있어서 어쩔 셈이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푼푼의 죽음이 아름다운 결말이었겠지만 가장 끔찍한 결말로 화답해주는 것이죠. 당신이 결정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원치 않는 성장을 할 것이다. 내면의 어둠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것에 잠식되어서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은 종종 편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변화를 자기 손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중간에 페가수스 합주단의 이야기가 이 주제의식을 더 명확하게 전달해주지만 분량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푼푼처럼 끔찍하게 변한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수능 전에 변화를 두려워하던 저도 지금은 6년이나 지나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엔 분명히 존재하겠죠. 아직 사춘기를 못 벗어난 사람, 당신 앞에 변화가 두려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그런 성장통 속에서 안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자면 꿈에서 깨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잘자 푼푼의 리뷰로 성장물 특집을 마쳐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